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나의 아버지는 사시사철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마당 청소를 하셨다. 겨울에는 가마솥에 물을 한 솥 떼어 놓으시면 어머니는 부엌에 나가 식사 준비를 하셨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한 번도 겨울철에 찬물로 씻게 하지 않으셨고 늘 따뜻한 물로 씻고 등교할 수 있게 해주셨다. 중학교 때는 냇가를 건너며 등교할 수 있도록 업어주셨다. 이른 봄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은 차디차 뼛속까지 시렸을 텐데 그땐 어른은 발이 시리지 않은 줄로만 알았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 다시 없을 것이고 나는 내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네, 얼마 전 인터넷 신문에서 읽은 글입니다. 그립습니다라는 코너였는데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지인을 그리워하는 글을 남기는 추모관이었어요. 이 글들을 읽으면서 참 희한했던 건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추억이고 그리움인데 그 마음이 온전히 와닿더라고요. 그건 아마도 그분들의 진심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저희 아버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는 권한이 참 많으셨어요. 집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아버지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봐야 했죠. 스포츠 중계를 좋아하셨는데 권투, 야구 어릴 땐 정말 싫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필요한 게 있다 싶으면 가져오라고 말씀만 하시면 됐어요. 물 가져와라, 잿더리 가져와라, 신문 가져와라. 어릴 땐 아빠는 저러셔도 되는구나 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죠. 네. 좀 전에 읽어드린 아버지와의 모습과는 정반대셨던 거죠. 아버지. 그래도 제게는 클레멘타인이라는 동요를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다정한 아버지셨습니다. 구구단 못 외운다고 엄마한테 총채로 맞을 뻔했을 때도 온몸으로 막아주셨던 방패 같은 아버지셨죠. 누구나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멋지거나 훌륭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또 초라하거나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단지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인 거고요. 정말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모르니까요. 네, 오늘 준비한 책 빅피쉬도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니엘 월러스의 장편 소설인데요. 옴기니 장영희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편했습니다. 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에드워드 블룸은 처음엔 그저 평범한 가장이었고 성실한 셀러리맨이었습니다. 아들 윌리엄이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고 에드워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축구 경기 중계를 듣고 있었죠. 그 시합은 자신의 모교인 5번과 그들의 영원한 적수 알라바마와의 경기였고 이제껏 5번은 알라바마를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전반전에 이미 10점 차로 5번이 뒤지고 있었고 후반전에는 5번이 공격을 맞아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해서 석점 차로 좁혀지는 듯 하다가 알라바마도 이에 질세라 필드골을 득점하고 경기는 그렇게 알라바마의 승리로 가는 듯 했고 에드워드도 이번에도 또 지겠구나 하면서 5번의 패배를 예상을 했죠. 그런데 그때 아내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고 동시에 에드워드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들 윌리엄이 태어났고 오번이 처음으로 알라바마를 꺾고 우승한 날이 됐습니다. 윌리엄이 태어나던 날 에드워드는 아버지가 됐고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처음 몇 주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변한 것을 느꼈다. 그는 좀 더 사색적이고 생각이 깊고 그리고 철학적이 되어갔다. 엄마가 매일 이런저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일을 할 때 아버지는 거기에 희망과 가능성으로 보탰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성향 중 내게 물려주고 싶은 덕목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인내, 야망, 좋은 성품, 낙천성, 힘, 지적 능력, 상상력. 그는 이것을 슈퍼마켓에서 주는 누런 봉투 뒤에 적어놨다. 전에는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그 덕목들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아무런 보상 없이 나와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었다. 갑자기 그는 내가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기회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았다. 내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는 끝없이 광활한 공간을 봤고 그 공간을 채우고 싶은 욕망을 보았다. 그리고 나를 채우는 일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네, 그때부터 에드워드는 자신이 세상 이곳저곳을 누비며 겪었던 일들을 그저 고되고 지루한 일이 아닌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나 아름답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재밌는 얘기로 포장을 해서 아들에게 들려주는 그야말로 허풍쟁이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어린 윌리엄에게는 마냥 재밌고 신기하게만 받아들여졌겠죠. 하지만 어른 윌리엄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가치 없는 이야기일 뿐 더 이상의 의미는 없었죠. 그러다 아버지가 암에 걸리고 윌리엄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자 아버지와 시간을 함께하게 됩니다. 이 책의 3분의 2는 아버지로부터 들은 무용담들이 적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모든 먹어치우는 거대한 거인을 길들인 이야기, 또 큰 매길을 따라서 호수 저 밑에 세상을 다녀온 이야기, 또 아버지가 달리기를 너무 잘해서 다른 이들이 출발도 하기 전에 이미 도착점에 가 있었다는 이야기. 네, 그런 얘기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윌리엄이 아버지와 함께했던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MSG는 조금 첨가돼 있죠. 아버지로부터 들은 얘기는요. 하지만 윌리엄이 직접 겪은 일들은 매우 객관적으로 쓰여져 있어야 하는데 윌리엄이니까요. 그런데 읽다 보면 이 부분도 살짝 환타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상상인가 하는 것은 더 이상 따지지 않게 되죠. 네. 그리고 또 그러한 얘기 중간에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임종의 순간이 4번 나오는데요.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에는 온전히 아들 윌리엄의 입장에서 바라본 아버지의 모습이나 그에 대한 아들의 생각들이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단 한마디라도 의미 있는 대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집요하게 아들은 아버지에게 질문을 해대요. 신이나 천국의 존재를 믿느냐,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등등. 근데 여기서 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4편의 에피소드는
이 책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윌리엄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그 어떤 복잡한 수학 문제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처럼,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질 만큼 그런 존재인 거죠. 과연 윌리엄은 그 지긋지긋한 아버지의 과장되고 의미 없는 이야기들 속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진정한 삶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답을 들을 수 있을까? 네, 그 결말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죠. 책을 다 읽기 전에 성급하고 당연한 결말을 예상한다는 건 시간 낭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 책을 옮긴 고 장영희 작가님의 옮긴이의 말의 일부를 낭독해 드릴까 합니다. 책을 눈으로 읽을 때는 몰랐는데 소리내어 읽다 보니까 세상 문장의 흐름이 너무나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검색을 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조금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 장애로 인해서 평생 목발을 짚고 다니셨지만 그분이 살아오신 흔적을 보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신 분이셨고, 무엇보다 그분의 긍정적인 사고는 욕심이 날 만큼 매우 강력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저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서 그분의 내공을 보고 말았죠. 아무리 운명이 뒤통수를 쳐서 살을 다 깎아먹고 뼈만 남는다 해도 울지 마라. 기본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살이 아프다고 징징거리는 시간에 차라리 뼈나 제대로 추려라. 그게 살 길이다. 비록 작가님은 세상에 안 계시지만 육신보다 더 소중한 그분의 정신이 많은 이들의 살아갈 기적을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옮긴이의 말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장영희, 서강대학교 영문과 교수. 한 2, 3년 전부터 인터넷에 떠돌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는 작자미상의 아버지는 누구인가라는 글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날 때 너털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혼자 마음껏 울 장소가 없어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는 매일 머리가 새 딸린 용과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나 보다라고 매일 자책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격언에 콤플렉스를 느끼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돼 있어서 잘 깨지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자식들이 늦게 들어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바라면서도 아니, 나를 닮지 않았으면 하고 이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가족에게 어른인 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가족들을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부자 아빠가 못 돼서 큰 소리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마음은 봄, 가을을 오가지만 아버지 마음은 가을, 겨울을 오간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아침이면 머리 새딸린 용과 싸우러 나가는 아버지, 혼자 마음 놓고 울 곳도 없는 아버지, 외로운 아버지, 바위처럼 든든하고 큰 존재, 신화 속의 주인공 같은 내 마음 속의 영웅. 그렇지만 먹칠한 유리 마음을 가져서 도대체 꿰뚫어 볼 수 없는 아버지. 아버지는 누구인가? 바로 이 질문에서 작가 다니엘 월러스의 빅피쉬는 시작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작가들이 소재로 삼았던 아버지를 찾는 여정을 월러스는 빅피쉬에서 신선하고 색다른 필치로 보여주고 있다. 에드워드가 아들에게 해주는 무용담은 실제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꾸며낸 것인지 알 수 없다. 어쩌면 그것은 그가 살고 싶었지만 살지 못했던 그런 삶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아니다. 매일 아침 머리 새딸린 용과 싸우러 나가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쩌면 그렇게 메타포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 인간이 진정한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쩌면 메타포 혹은 유머일지도 모른다. 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세상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따지고 보면 누구의 삶이든 나름대로 다 극적이고 파란만장하기에 누가 이야기하는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왜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아주 평범한 사람의 생애도, 겉으로 보기에 지리멸렬한 삶도 용감무쌍한 무용담의 소재가 된다. 누구나 각자의 삶에서는 그 싸움을 용감하게 치러내는 영웅들이다. 삶에 대한 진리, 그리고 진실을 아버지의 입을 통해 단도직입적으로 듣고자 하는 아들, 그러나 끝내 농담으로 일관하는 아버지. 죽음의 순간에도 아버지는 유머와 위트가 넘친다. 그것은 어쩌면 아버지가 삶이라는 불가해한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른다. 사실 삶이란 게 재밌고 가볍다기보다는 무겁고 심각한 것이지만 그것에 접근하는 방식마저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다. 아들은 종교, 신, 삶의 의미, 정치와 같은 죽은 단어들을 통해 삶에 다가가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삶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리를 원할 때 피상적인 사실이나 껍데기뿐인 말보다는 오히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결국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배운 것은 삶을 견디어 나가는 방법으로서의 웃음과 상상력이다. 윌리엄은 아버지는 인간 여자와 결혼한 신이었다고 말한다. 엄격하고 냉혹한 신이 아니라 각박한 삶의 탈출구를 제공하는 상상력과 자유로움과 감성의 신이다. 혹은 웃음의 신, 입만 열면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단다로 시작하는 신, 아니면 적어도 사람들이 좀 더 웃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신과 어떤 인간 여자 사이에 태어난 혼혈신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윌리엄은 아버지의 유머를 가보로 계승하고 아버지가 사는 방법, 아니 죽는 방법을 인정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별 인사를 한다. 궁극적으로 윌리엄이 찾는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도달할 수 있을까이고 아버지는 그에게 답을 주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아버지는 영원한 영웅이고 불멸이다. 이 세상에 고달프지 않은 직업은 없지만 이 꼴 저 꼴 더러워도 꾹 참고 삼키고 짐짓 의연한 척 웃음으로 넘기는 아버지. 끝없이 외롭고 울고 싶고 포기해버린 꿈의 찌꺼기 때문에 괴롭지만 아들에게는 허풍 떨고 신화 속의 영웅 위대한 아버지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낯설지 않다. 아버지는 누구인가라는 주제가 빅피쉬에서 다시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일 것이다. 네, 지금까지 힐링필드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Schau im Transparent.